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진행을 맡은 윤영혁입니다. 우리말엔 미운정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미워하다가 사랑까지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원수나 라이벌 등 혐오 관계에 있는 이들의 사랑을 다룬 드라마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른바 혐관 드라마로 불리는 이들 드라마의 장점은 극중 인물 간 감정이 미움에서 사랑으로 크게 변하는 만큼 그만큼 극적인 전개가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은 반대 감정이 있지만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시시각각 다른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랑이 일순간에 증오로 바뀌기도 하죠. 드라마는 그 역과정을 그리는 거고요. 사랑과 미움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되기에 항상 좋을 수만도, 그렇다고 항상 싫을 수만도 없습니다. 혐관 드라마는 그래서 증오를 넘어 전쟁으로까지 치닫는 현 정치 상황을 풀어보려는 드라마적 상상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무역의 날을 맞아 전남에서 수출의 탑 시상식과 유공자 포상 전수식이 열렸습니다. 주간 경제 브리핑에서 알아봅니다. 시사 이슈 오늘에선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곡성군 옥과면 신흥마을 소개합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에서는 순천부읍성 남문터 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예술로 익스체인지 기획전 다녀왔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오늘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대국민 담화에 대해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분노하고 즉각적인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이 성명을 내고 탄핵 표결에 불참한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6급 이하 공무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인 500명이 조직 문화 때문에 퇴사를 고민했다고 답했습니다. 공군이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의 하나로 국비 포함 사업비 227억 원을 들여 시산도에 해저관로 4.23km와 육상관로 5.37km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제를 알면 돈이 보인다. 주간 경제 브리핑. 지역 경제 뉴스 분석해보는 시간 경제 뉴스 브리핑입니다. 헤럴드 경제 박대성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61회 무역의 날을 맞아서 전남에서도 관련 행사가 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의 경제를 이끄는 수출 기업과 무역인의 노고를 격려를 하고 수출 진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수출의 탑 시상식과 유공자 포상 전수식이 올해도 무역의 날을 맞아서 이번 주에 그 영암군에서 열렸습니다. 네. 올해 행사에서는 31개사에 대한 수출의 탑 시상식이 진행이 됐는데요. 수출의 탑 최고 실적을 낸 그룹이 이번에 그 7천만 불 탑을 수상을 했는데요. 도내 1위를 차지한 그 김 수출 업체인 목포의 대창식품과 그다음에 광양의 EWKHPC라는 회사인데 대형 후육 관관 제조업체인데요. 이번에 7천만 불 수출탑을 공동 수상을 해서 도내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5천만 불 탑은 광양 알루미늄 주식회사가 받는 등 31개사가 이번에 수출탑을 받았습니다. 네, 수출탑 기업 외에도 수출 유공자와 전남 수출상 수상자도 발표됐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31개 수출탑 회사 외에도 유공포상 13명과 전라남도 수출상 7개사 및 수출 유공자 7명 포상도 진행이 됐습니다. 대통령 표창에는 영암의 조선소인 HD 현대사모 주식회사 직원 2명과 그다음에 농산물 전문 수출업체인 현농 프레시 대표이사가
이번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국무총리 표창에는 김 제조업체인 대창식품과 여수 산단의 계면 활성제 제조업체인 SFC가 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 수출 증대에 기여한 전남 수출상에는 완도물산 영어조합 대표가 대상을 수상하는 등 7개 사가 받았고요. 또 그 순천시청의 김태훈 주무관 등 7명이 근로자 표창을 받았습니다. 네. 한국무역협회 측은 올해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국제 분쟁 등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남의 기업들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 계엄 사태 여파로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방안 발표가 연기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번 주 발표 예정이었는데요. 공급 과잉을 겪어서 지금 불황인 그 석유화학 업체 간의 인수합병 M&A 산업 구조조정 방안이 계엄령 여파로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석유화학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이름을 붙인 이번 대책은 업계 건의를 받아들여서 10년 만에 추진이 된 거라고 하는데요. 정치가 혼란스러워지면서 대통령 재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안을 보면은 업계의 사업 재편을 지원을 하고 합종 연연식 인수합병이 활성화되도록 돕는 내용이 골자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공정거래법상 특정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일 경우 기업 간 결합을 독과점 기업으로 간주를 하는데 이 기업 결합 심사 규정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겠다 이런 것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기업 활력법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네, 이제 기업 활력법을 통해서 이걸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것을 기업 활력법이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상의 각종 규제와 절차를 간소화해서 기업의 활력 증진과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꾀하겠다는 것인데요. 네네. 특히 기업들이 사업 전환이나 매각, 합병 등 다양한 재편을 추진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앞서 언급된 그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간소화해서 제도적인 장애물을 걷어주겠다 이런 것인데요. 이를 적용한 구조조정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포스코가 철강 산업에서 에너지와 신소재 산업 분야로의 다각화를 위해서 기업 활력법이 적용이 돼서 신산업 진출을 도왔다고 하고요. 롯데그룹도 과거에 식품과 유통업 중심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로 사업 확장을 도운 사례도 있습니다. 네. 이처럼 그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업계 건의를 받아들여서 정부는 기업 활력법이라는 특별법을 적용을 해서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유도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9명이 매출 감소를 경험했다.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가 10일에서 12일까지 사흘간 음식이나 숙박업, 도소매업 등을 상대로 전국의 소상공인 1,6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8.4%가 매출이 줄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손님의 그 방문 감소도 심각했다고 답변했는데요. 응답자의 89%가 고객이 줄었다고 응답을 했고요. 이 중 절반 이상 줄었다 이렇게 답한 비율도 38%였습니다. 연말 경기 전망에 대해서도 계엄령 이후에 단체 모임이 취소되는 등 응답자의 90%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 박대성 기자였습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심각한 저출생과 노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매달 두 번째 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마을 공동체 사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웃마을인 곡성으로 가봅니다. 곡성군 옥과면 신흥마을 강기순 이장 만나봅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마을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어떤 곳인지. 저희 마을은 35가구에 62명 정도 살고 있으며 옥과 소재지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주소득은 예전에는 밭작물 소득으로 이렇게 생활하셨는데 지금은 고령화돼가지고 네. 친환경 벼농사가 주 소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62분 사신다고요? 네네. 아, 그렇군요. 마을 주민들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이장님 목소리만 들어서는 굉장히 젊으신 것 같은데. 네, 저희 주민 평균 나이는 70에서 80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막내라서 엄마 아버지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네. 참고로 저는 69년생입니다. 나이는 그러시군요. 청취자들께서 계산하시는 걸로 하고. 네네. 아, 그러시군요. 네. 대부분이 70대, 80대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화가 뭐 여느 농촌처럼 그런 초고령화인 거고 그다음에 이장님이 네네. 지금 막내시라고요. 네네. 아, 그렇군요. 이 신흥마을이 보니까 청정 전남 으뜸마을 사업도 추진했고 또 공동체 우수마을로도 선정됐던데요. 그것까지 어떻게 순천에서 아셨대요. 네, 요즘은- 맞습니다. 예. 저희 마을이 지금 전남에서 마을공동체 우수마을로 선정돼 있고 네네.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 실적도 전남에서 최고 마을로 선정돼 있어서 지금 전국에서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처음 저희 마을에 예. 관광차가 들어왔을 때 우리 엄마들이 우셨다니까요. 오메 우리 마을에도 사람들이 구경 온다고. 그래서 이제 내일 또 광주 KBC에서 네. 주관하는 좋은 이웃 밝은 동네 시상식에서 저희 마을에서 또 으뜸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그 시골 마을에 사람들이 명절 때 요즘 명절에도 그렇게 많이 안 옵니다만은 명절 때 빼고는 사람들 찾아오기 힘든데 마을이 우수한 사례라고 해서 외지 사람들이 구경으로 오는 그런 상황까지 됐군요. 네네, 엄청난 지금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마을 프로그램으로 한 끼 네. 100원 식사라는 게 있던데 네네. 이게 어떤 겁니까? 지금 제가 서두에 인사말로 지금 이 농촌의 현실은 초고령화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100원 식사를 하게 된 동기는 이분들의 마을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공동 식사를 같이 참여할 수 있을까. 이제 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아유 내가 가서 뭣도 못 해주는데 미안해서 밥을 못 먹겠다 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을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100원 식사를 시작했고 100원만 가지고 오면 누구든 언제든 마을 안에서 마을 경로당에서 식사하게끔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주민들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고 네. 그분들이 마음 편하게 오셔갖고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100원 식사를 시작했는데 네. 지금도 계속 추진 중이고 이 금액이 모아지면 연말에 브로이토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니 근데 100원이라는 뭐 이건 이제 어쨌든 돈을 내고 먹는다 뭐 이런 뭐 상징성인데 사실상 뭐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아, 그래요. 네. 이제 그러면은 뭐 항상 고민이 이 밥은 누가 짓고 뭐 설거지는 누가 하고 뭐 이걸 텐데 예. 지금 아까 뭐 어떻게 아셨냐고 또 물어보실 것 같긴 한데 요즘 뭐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양성평등을 실천하는 마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급식실 운영 방금 말씀하신 이것뿐만 네네. 아니라 마을 중요 행사 때는 남성분들이 이 음식 준비를 하신다고요? 네네. 저희 마을은 뭐 농촌에서 양성평등은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버지들이. 보통은 가부장적인 게 좀 크니까. 예. 네, 맞습니다. 아버지들이 평생에 이렇게 여성 주민들한테, 엄마들한테 이렇게 받아서 드시고 편안함을 즐기시다가 갑자기 마을에서 양성평등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거부 반응도 있을 건데 네. 저희 마을은 그래도 양성평등 그 워크숍을 진행한 이후에도 그 양성평등에 참여했던 그런 분들한테 이제 각자의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식사가 끝나면
아버지들이 커피를 준비해서 어머니들에게 드리기도 하고 예. 아버지들이 직접 설거지도 하고 쓰레기 분리배출까지 도와주고 있는데 처음에 아버지들이 앞치마를 입기는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변화시키는 데는 그런 과정이 좀 힘든 과정이 있지만 지금은 우리 아버지들도 의례껏 이제는 참여를 해야 되겠다. 네네.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을은 참 행복한 마을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교육이 좀 필요했을 것 같고 또 네네. 그걸 뭐 그것도 좀 같이 포함이 됐을 것 같은데 마을 회관을 이렇게 학교로 만들어 가지고 네네. 각종 프로그램도 지금 운영하고 계신다고요? 네네. 저희 이제 마을의 회관을 신축하면서 그 마을 회관이 수십 년간 주민들의 흔적과 추억이 담긴 장소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 주민들과 여러 차례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했고 그 결과 이장 우리 거기를 학교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학교가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사실 그랬는데 이제 네. 알고 보니까 이제 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은 이 마을 학교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주 3회 한글 공부를 하면서 주민들이 이제는 매일 일기를 쓰면서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을 기록을 하고 있고 예, 예. 학생 수는 20명이고 인근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썼던 책걸상을 가져와서 정말 일반 학교처럼 운영하고 있고 교장, 교감수생까지 학생 반장, 부반장까지 이렇게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 체계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네, 네네. 아, 그리고 또 흥부자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다는데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흥부자 박물관은 처음 시작은 한 50년 정도 되는 허름한 장구와 징인 깨까리가 저기 마을 회관에 있었어요. 네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70, 80이 넘는 주민들이 어린 자식들을 등에 업고 하전놀이 하면서 두들기고 놀았던 장구하고 징인데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옛날 물건들을 가지런히 전시되고 있어요. 마을 박물관 안에가. 근데 이제 외부에서 가져온 것들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예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거, 소장하고 계셨던 거를 예. 마을 한 공간에 이제 모아둔 곳이죠. 아,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지금 그 농촌마다 빈집 문제 이게 좀 네네. 심각한데 이 문제도 지금 예술가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좀 풀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 마을만의 고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고령화가 되면서 빈집이 늘어가고 있는 실태인데 저희 마을 역시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최근 저희는 이제 지역 예술가와 주민들이 함께 문화공간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이곳 역시 지금 주민 갤러리와 무인 전방으로 이곳에 지금 마을 박물관도 이 속에 지금 속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포토존으로 이제 호흡이란 공간도 있고 사실 빈집은 우리 마을 한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주인장이 몸만 빠져나가 살림살이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예. 주민들이 직접 울력으로 정리를 한 곳이라서 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저희 마을에는 주민들이 마을회관 창고를 정리하여 분리수거장도 만들어서 환경을 앞서가고 있거든요. 네. 네, 분리배출에 나온 우유팩이라든가 페트병을 따로 모아서 화장지나 종량제 봉투로 지금 교환해서 예. 지금 금전적으로 좀 아끼고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런 모습들 저도 지금 이장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 네네. 마을 한번 가보고 싶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이런 것들을 보러 많이 오신다고요. 아까도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만은. 네네. 전국에서 이제 전라남 도에서도 소개도 해주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블로그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보고 물론 이제 공동체 우수 마을이기도 하지만 이런 공간들이 소문이 나서 오는 것도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마을에는 예. 마을 주민 해설사가 이분들이 오시면 해설사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꼭 마을 이장이 아니더라도 마을 주민 해설사가 계셔가지고 이렇게 개인하고 오신 분들한테 자신들이 활동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직접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그 유튜브 채널도 개설해가지고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옷가면 신흥마을 이렇게 하면 또 나올 겁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네. 그 궁금한 게 앞서 이제 그 친환경 벼농사가 주된 소득원이다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네네. 그걸로 이렇게 경제 활동들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나옵니까? 저희 마을은 아직까지는 자체 소득을 창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예. 마을 안에서 소득을 창출하고 뭐 마을 개발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을 한다는 거 사실 저는 약간 겁이 나긴 해요. 왜냐하면 공동체 활동이 잘 되고 있는데 소득 사업으로 인하여 신뢰가 깨어지고
그로 인해 마을 안에 갈등이 생길까 봐서 네. 사실 아직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지금의 마을 주민들의 행복지수는 마을 공동체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행복지수는 다른 마을보다는 좀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목 그러니까 이 경제 활동이라는 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걸로 인해서 또 반목이 또 생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 고민 네네. 지점일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지금 이런 일들을 이장님 혼자서 하시기는 굉장히 버거울 것 같은데 다른 분들 이렇게 참여를 이끌어내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들을 좀 풀어나가시나요? 사실 참 힘든 거예요. 마을 공동체 이런 그 참여를 높이고 그런다는 거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회의할 때 하고 싶은 말을 주민들한테 며칠 전부터 그냥 이렇게 흘리는 편이에요. 막상 회의 날 때 어르신들께 말씀드리면 이해를 시켜드리는 것도 좀 설명하는 것도 좀 힘들고 해서 그 전부터 회의 내용을 약간씩 흘려놓으면 그 회의 날짜에 맞아 그때 언제 이장이 뭐 그런 말 하더만 그 말이 이런 식으로 나와서 예. 그 회의 때 이렇게 이 얘기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학습이 빨라지고. 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자고 일어나면 잊어버리고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려야 마을 회관에 또 자주 나오시고 마을 회관의 게시판도 이렇게 늘 써놓고 그렇게 해서 마을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네. 이제 행복지수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이런 네네. 그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이거 자체가 주민들한테나 행복에 있어서 가장 큰 주된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그럼요. 예. 이 마을 공동체를 이끌고 싶다, 또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네네.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제가 감히 뭐 조언이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저는 이제 수년간 마을 이장을 하면서, 느낀 점은 마을 공동체는 짧은 시간 안에 수면에 올라오지 않는다. 그리고 마을 리더가 지속적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귀 속에 좀 기울이면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줘야만 이 네. 공동체가 꾸려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을 리더부터 학습을 하면서 주민들이 뭘 바라는지, 마을에 뭐가 필요한지를 항상 고민하는 그런 마을의 리더가 좀 자세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뉴스의 중심에 있는 분이 이런 얘기를 좀 진즉 좀 듣고 실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곡성군 옥과면 신흥마을 강기순 이장이었습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합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 최유라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순천부 읍성 남문터 광장에서 열리는 예술로 익스체인지 기획전이 마지막 회차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K 디즈니를 주제로 다양한 팝아트와 또 캐릭터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첫 전시를 시작으로 업사이클을 주제로 버려진 폐품과 잡동사니 등을 활용한 2차 전시, 그리고 서로 다른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장르 간의 융합을 선보인 3회차 전시에 이어서 웹툰과 애니메이션을 주제로 한 마지막 4회차 전시가 지난 2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전시회는 순천대학교를 비롯한 청암대와 제일대 등 지역 대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현직 작가들을 비롯해서 전남 동부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관련 분야의 작가 등 7명이 참여했는데요. 40여 점의 다양한 웹툰과 애니메이션 또 일러스트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순천의 미래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일 것도 같은데 네. 이 관람하는 시민들 얘기 직접 들어보셨다고요? 네, 이 7명의 작가들의 개성 있는 다양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나겸 작가는 고양이 캐릭터를 모티브로 애니메이션과 디지털 융복합 기술을 결합한 작품을 비롯해서 AI 애니메이션 등을 선보였고요. 또 만화 원작의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에서 이 배경 애니메이션을 작업한 임정철 작가의 작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지역 대학의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참신한 작품까지 다양하게 관람할 수 있었는데요. 예. 특히 웹툰과 애니메이션에 친숙한 이 아이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등 문화산업 도시를 위한 이 시책과 함께 시민들의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예, 그때 우연히 왔는데 전시회 같은 게 있어서 한번 왔더니 애가 또 보고 들어온 것 같아요. 저번에도 여기 이렇게 있었던 거 있었거든요. 애가 또 그림을 그리는 게 좋아해가지고 이걸 특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 옥천이고 이렇게 배경이 순천이어가지고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아이가 남자애로 보니까 저런 좀 약간 악마 이런 애들도 좋아하고 큰 아들이 좀 우리 순천이 약간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냥 웹툰 작가 뭐 이런 것도 우연 중에 말하기도 하고 만화보다는 웹툰 작가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들리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키워보려고 한번. 게임 캐릭터가 멋져요. 여기에서 이 그림 한 마디 그리고 싶어요. 나중에 웹툰 작가 되고 싶어요. 이번 기획 전시에 대한 이 준비하신 분들의 총평도 좀 궁금합니다. 네, 총 4회차로 구성된 예술로 익스체인지 계획전은 순천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이설재 작가 겸 코디네이터가 전시 기획을 맡아 진행했는데요. 지역 작가와 외부 작가, 장르와 장르, 청년 작가와 현직 작가들 간의 융합을 통해 보다 새롭고 확장된 개념의 현대 미술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전시가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합니다. 또 시민들의 반응 역시 긍정적이었다면서 내년에는 시민들의 참여와 체험이 중심이 되는 전시를 선보이고 싶다는 말도 함께 전했는데요. 이설재 작가 겸 코디네이터의 말을 통해 좀 더 자세히 들어보시죠. 1회, 2회, 3회, 4회 모두 다 지역의 어떤 예술가들의 또 참여도 있었고 또 외부의 예술가들의 참여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예술 자체가 하나의 지역적으로 이렇게 머물지 않고 좀 순환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유도를 했었던 것이고 그동안 좀 독특하고 쉽게 접해보지 못했던 어떤 작품들을 이번 예술로 엑스체인지 작품에서 선보이면서 많은 시각적 공유를 했고 소통을 했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도 어떤 현대미술의 다양성들 또 그다음에 리사이클 전시라든지 또 팝아트라든지 장르와 장르가 어떤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미술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예술의 어떤 다양성들을 많이 선보여서 반응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작가 중심이었다면 내년에는 좀 더 이렇게 체험과 이렇게 참여 중심의 어떤 전시 프로젝트가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술로 익스체인지라는 이 기획전의 이름처럼 4번에 걸친 이번 전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술과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새롭게 변화하는 계기가 됐길 바랍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라 리포터였습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